잔치상 위의 그림자. 우리 엄마 칠순엔 꼭 호텔 스위트룸에서. 윤세연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35살의 나이에 가구 디자이너로서 제법 이름을 알린 터였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이었다. 여보, 생각해봐. 어머님 상가 건물도 그 구역에 있잖아. 세연은 남편 한기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한기훈은 40살, 중소형 건설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다. 그의 회사는 강북구 재개발 유력지 중 하나인 원효시장 구역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제대로 모시면 어머님도 감동받고 나중에 다 넘겨주시지 않겠어? 세연의 계산된 말에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말하는 어머님은 한기훈의 어머니 강말순이었다. 70살의 강말순은 원효시장 한복판에서 30년간 혼자 힘으로 국수집을 운영해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아들의 승진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속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님이 그렇게 오래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기훈은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아들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과 상가, 가치 상승을 계산하고 있었다. 세연은 이미 머릿속으로 장모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는 장면을 그려보고 있었다. SNS에 올릴 화려한 사진들과 효부, 이미지까지 말이다. 그럼 이번 주말에 어머님께 말씀드릴까? 응. 좋아. 미리 호텔도 알아보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강말순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상속 후의 변심.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강말순은 아들과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나도 늙었나 보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꾸 저려서 매일 찾아와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다주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감사했다.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세연은 능숙하게 연기를 펼쳤다. 그래, 이제 좀 쉬셔도 될 시간이야. 엄마. 기훈 역시 다정한 아들의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강말순은 마음을 굳혔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증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원효시장의 상가, 건물과 그 일대의 토지,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까지 모두 아들 명의로 넘겼다. 조건은 딱 하나야. 강말순은 서명을 마친 후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너희 집에서 같이 살자. 요양원은 절대 싫어. 물론이죠, 어머님.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세연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증여가 완료되자 변호사는 부담부, 증여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아시죠? 당연히 잘 모시겠습니다. 기훈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증여 완료 후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님, 기침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세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말순은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괜찮아. 나이 들면 그래 그런 거지.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기운이 나서서 말했다. 요양원? 그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잖아. 강말순은 당황했다. 어머님,
정말 건강을 위해서예요. 잠깐만요. 그들은 이미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와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짐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강말수는 반강제로 요양원으로 향했다. 입소 수속을 밟는 동안 그녀는 서류 위에 적힌 한기훈의 사인을 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용한 방, 시끄러운 SNS,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는 겉보기에는 호텔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강말순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이게 내가 평생 일구어온 삶의 끝인가?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면회는 주 1회로 제한되어 있었고 외출도 보호자 동반 시에만 가능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밤마다 설거지하며 울던 기억까지 다 줬는데 강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원효시장에서 국수집 하시던 분 아니세요? 강말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매일 얻어먹던 서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20살 무렵의 서진은 이제 28살의 성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문서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 서진이. 내가 서진이구나. 강말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드님이 잘 모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서진의 질문에 강말순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복잡한 일이 있어서. 서진은 강말순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다. 며칠 후 서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윤세연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였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나타났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엄마 칠순 파티. 사진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윤세연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기훈과 윤세연이 서 있었다. 이 사진이 언제 올라온 거니? 강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 들어오신 이틀 후요. 서진의 대답에 강말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온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장모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아드님이 할머니 칠순 때도 큰 잔치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강말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처음부터 버려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계약서의 숨은 칼끝. 서진의 도움으로 강말수는 노인복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정지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에 침착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을 주었다. 어르신이 서명하신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차분히 설명했다. 이건 부담부 증여계약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뭔가요? 재산을 주는 대신 특정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지훈은 계약서의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증여자의 생활비 부담 및 부양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말수는 그제야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요양원비도 내 예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면회도 거의 안 와요. 그렇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해요. 정지훈의 말에 강말수는 주저했다. 변호사님, 그래도 내 손으로 낳은 아이인데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정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어르신의 인생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서진도 옆에서 힘을 보탰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요. 강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좋습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지우는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SNS 게시글,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등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서진 씨가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윤세연의 모든 SNS 활동을 캡처해서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봐세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화면에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하루, 그 예로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세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장모의 칠순 잔치 준비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의를 위한 준비,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정지우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째, 윤세연의 SNS에 올라온 장모 칠순 잔치 사진들과 개시 날짜. 둘째, 호텔 연회장 예약 내역과 결제 기록. 셋째, 같은 시기 강말순의 요양원 입소 기록. 넷째, 요양원비 결제가 강말순 본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지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서진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강말순을 만났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고. 강말순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너무 순진했나 봐. 내가 베푼 사랑이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아. 이제 알겠어. 베풀 때는 따지지 말고, 받을 때는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걸. 며칠 후, 정지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원효시장 국수집 할머니의 눈물, 유명 디자이너 며느리의 배신, 토지 증여 후 요양원 유기 사건. 기사 제목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한기훈과 윤세연은 갑작스러운 여론의 관심에 당황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세연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창에 쏟아지는 비난에 떨었다. 일단 변호사부터 구하자. 기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법정의 마주침. 재판 첫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강말순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어머니였다. 증인은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강말순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제가 늙어서 아들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여 일주일 만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강말순은 잠시 침묵했다. 배신감보다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최고급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강말순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재산을 넘긴 이유였거든요. 재판부는 윤세연의 SNS 게시물들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법정 안에 있던 기훈과 세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같은 시기에 피고인 윤세연의 모친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사실이 확인됩니다. 재판장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다. 이는 부담부 증여 계약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강말순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어미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판결은 명확했다. 부동산 원상복구 및 위자료 3억 원 지급.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용서 없는 평온. 몇 달 후 강말수는 은평구의 작은 공공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50평대의 넓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온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고마워, 서진아.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강말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강말수는 이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가를 보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 등을 기르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다. 재판에서 받은 위자료는 대부분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강말순이 문을 열자 초췌해진 한기웅과 윤세연이 서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세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말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강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희는 내가 베푼 사랑을 배신했어. 그건 사실이야.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후회는 너희가 하는 거고, 용서는 내가 하는 거야. 강말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녀는 문 앞에 선 아들과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너를 용서할지, 그건 시간에게 맡겨. 강말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에 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며 강말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어려 있었다. 석양이 작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강말수는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